제1화 시작의 질문. 2025년 1월 서울. 세계는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냉전을 넘어 기술 전쟁으로 심화되었고, 일본 경제는 40년 장기 불황의 끝자락에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전략연구소 지하 7층.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였던 이현 37세. 그는 막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K200 프로젝트. 20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기밀 계획이었습니다. 이현 씨, 이 방의 모든 것은 최고 기밀입니다.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아십니까? 국제분쟁 데이터 분석 경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당신은 3년 전 제출한 논문에서 이렇게 썼죠. 한국은 지리적 약점을 기술적 강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고. 그건 학술적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현실로 만들 겁니다. 200년 후 대한민국을 초강대국으로. 이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자료들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 한민족 5000년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고조선부터 조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까지 모든 왕조와 시대의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습니다. 이현 씨,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고조선 건국을 기원전 2333년으로 본다면 4358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민족 중 하나입니다. 고조선은 동아시아 최초로 법치 체계를 갖췄지만 중앙 집권이 약해 분열했습니다.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과도한 팽창으로 무너졌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으나 골품제라는 경직된 계급제도 때문에 혁신이 멈췄습니다. 고려는 200년간 몽골의 간섭을 받았지만 문화와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지속했지만 당쟁과 보수성으로 근대화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박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한 번도 민족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어도 문화도 국경도 지켰습니다. 한국 왕조의 평균 수명은 세계 역사상 가장 깁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국경선은 100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지속성, 회복력 그리고 희생정신. 희생정신. 이현은 그 단어에 멈췄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들, 6.25 전쟁의 젊은이들, 1970년대 부모 세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DNA. 이것이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비밀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GDP는 일본의 10분의 1, 문맹률 80%. 1950년 6.25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 후 2023년 1인당 GDP 33,000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이현은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과 기술 그리고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K200 프로젝트는 희생이 아닌 전략으로 미래를 만듭니다. 세계 제국들의 흥망을 보십시오. 홀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몽골, 대영 제국, 미국의 연표가 떴습니다. 로마는 과도한 군사비와 내부 부패로 무너졌습니다. 몽골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피지배 민족을 통합하지 못해 분열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식민지 착취로 불을 쌓았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패권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세계 경찰이 되었지만 21세기 들어 내부 분열과 중국의 도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이 자원을 침탈하고 타국을 지배하고 결국 몰락했습니다. 이현이 정리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침탈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초강대국이 되는 길. 바로 문명조정국입니다. 문명조정국? 국가가 아닌 시스템입니다. 기술과 에너지, 그리고 지혜로 세계를 조정하는 중심축. 이것이 K-200의 최종 목표입니다. 홀로그램의 2025년부터 2225년까지 200년의 로드맵이 펼쳐졌습니다. 반도체 초격차 핵융합 상용화, 히토류 대체 소재 개발, AI 기반 민주주의, 주변국 견제 극복, 일본과의 화해, 중국의 분권화, 그리고 마지막 K- 연방의 탄생. 첫째, 에너지 초격차.
2035년까지 핵융합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완전 자급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동맹국들과 나눕니다. 둘째, 소재 초격차.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극복합니다. 2040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모든 핵심 소재를 자체 생산합니다. 셋째, AI 초격차. 인공지능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5천년 역사의 모든 실수를 학습한 AI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리고 문명 조정국. 우리는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정합니다.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을 이끕니다. 패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박 박사는 2225년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40여 개 국가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스스로 이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K연방이 만들어집니다. 국가는 독립적이지만 에너지, 국방, AI, 우주 탐사는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침탈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초강대국이 된 인류 최초의 사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이현 씨,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침묵.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단계는 일본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몰락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이현은 K-200 프로젝트 일본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이현은 생각했습니다. 200년. 자신의 증손자도 보지 못할 미래. 하지만 그 미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